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하버드 과학자를 포함한 병리학자들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70%까지 감염시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는 경고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바이러스에 대해 다운플레이하면서도 의회에 기금을 요청했고 곧 백신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은 4월에 임상실험을 시작해 성공하면 내년에나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미국 대통령 재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 다우지수는 약 400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오늘 저녁에 열릴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의 화살은 지난번 토론에서 잘못 겨눴던 블룸버그에서 선두주자인 샌더스 후보에게 돌려질 것이 확실합니다. 샌더스는 화살을 막아야 하고 블룸버그는 지난번에 맞은 화살을 빼내야 하는 토론회입니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 같다는 걱정이 커지고 블룸버그 진영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하원도 지고 만다는 여론조사를 들고 하원 의원들을 방문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반이민 정책 때문에 내년에는 합법 이민이 30%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원동력을 잃게 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 2명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판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트윗했습니다. 애리조나 하원 선거에서 출마한 후보가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숨기고 싶지 않으며 치료받은 뒤 계속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그 미국의 많은 매체에는 제가 같은 사진을 여러 번 봤는데 대구를 살려내라. 이런 이제 그 대구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어제 제가 그 타운에 작은 그 스토어에 갔는데 그분은 그 사돈댁이 대구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려봤더니 공장도 전부 그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전해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장뿐만이 아니라 대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이고 어디고 한국은 지금 완전히 집안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국이 조국이고 고향이고 한국에 누군가 사랑하고 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자녀가 다 커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가서 일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도 있습니다. 한국 일 많이 걱정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버드의 과학자들이 과학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요. 하버드에서는 한 명이지만 그 잡지 애틀란틱이 보도한 것을 보면은 특히 이제 하버드에서 가장 유명한 병리학자 가운데서 한 분인 마크 립스티시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안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40%에서 70%가 감염될 것이다 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감염되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감염이 되고 또 그것이 빨리 치료가 되지 않고 하느냐 하면은 증상이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한 그런 사람도 양성 반응이 나오고 확진자로 판정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쯤이야 하고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의학자들이 그 정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모르는 사이에 증상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하버드를 포함한 많은 그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여러 번 겪었던 여러 종류의 조류독감 가장 좀 기본적이죠. 그런 것을 겪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빨리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드러나고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치사율도 높았었고요. 그런데 이건 뭐 아픈 사람은 아프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요. 증상이 있어도 대단히 약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힘들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잡기가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해는 지금 이제 더워지면은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름 되면은 다 사라진다며 하는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얼마 전에 예상을 했었던 것처럼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올라가서 그 열 때문에 주춤하지만 또다시 날씨가 차가워지면 가을, 겨울이 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올 겨울, 이번은 지나가고 우리가 지금 봄을 맞고 있습니다만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도 중요하고 대구를 살려내라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인도 방문을 끝내고 미국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도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여전히 다운플레이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을 쓰이는 것이 경제이고 또 경제 가운데서도 주식시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4% 정도 또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돼야지 조금 안심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부각시키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백악관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어제 팍스에 어떤 진행자는 어제 증권시장이 많이 내려간 것이 중요한 원인은 원인이 한두 가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주요한 원인은 끝모를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 버니 샌더스 때문에 주식시장이 내려갔다. 이렇게 팍스의 진행자가 얘기를 하더군요.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네바다에서 확 이겼는데 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헬스케어 안이라든가 대학교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관련 주식이 내려가서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간 것이다 하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죠. 믿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요. 찰스 페이라는 팍스의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은 18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막을 건 막았고 중국 사람들 오지 못하게 막았고 하니까 됐어 했는데 이게 이제 12억 5천만 달러는 보건복지부 기금으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볼라 기금으로 좀 남아 있었던 것이 100만 1000만 5억 3,500만 달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많은 전문가들이 진지게 했어야지. 그리고 이거 너무 작아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케이스가 쉬운 개가 넘게 나왔고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이란이나 이태리는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질병통제국에서 불필요한 여행이라면 한국 여행은 피해라.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를 내린 겁니다. 이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것. 왜 한국은 지금 한 24개국에서 한국 사람들 안 받고 공항에 가도 다시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이 되고 특히 질병이 있는 사람 더 위험하고 또 치료도 미국 질병통제국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도 굉장히 한국 같은 곳을 방문할 때 지금 제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는 대구 얘기, 신천지 얘기, 또 신천지는 어떠한 집단인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재림했다고 하는 교주가 이런 것까지 미국에서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철저하게 뭔가를 진행하지 않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뭔가가 좀 어설픈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 전담반을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국토안보부의 부장관 대행, 대행이 하도 많아서요. 부장관 대행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코비나19 바이러스의 총책임자 태스크포스의 그 헤드로 일하고 있는데 켄 쿠치넬리예요. 켄 쿠치넬리가 지금 미국에서 여러 의료기관, 특히 이제 존스 홉킨스가 아주 이런 것에 능한 그런 곳이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그 맵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다는 그런 그 맵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맵에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트위터에 연락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존스 홉킨스 바로 그 바이러스 맵에 접근을 하려면 멤버십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멤버십이라는 건 돈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알고 나서 또 이 켄 쿠치넬리가 막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을 비난을 하죠. 지금이 어떤 상태인데 그런 것을 돈을 받고 해요. 원래 돈 받고 하던 사이트거든요. 그런 걸 그러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는 아니 태스크포스의 헤드라는 사람이 그 정도 기본적으로 그럼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돈 내야지 되는 거구나. 서브스크립션이구나 하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태스크포스의 헤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세한 자잘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미국은 아직은 한국이나 이란처럼 위험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곳곳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가 썩 그래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8만 명 이상이 그 감염된 사람으로 확인이 됐고 2,7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감염됐고 중국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란의 경우도 이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총 책임자죠. 보건복지부의 부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 하기 전부터 조금 증상이 안 좋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감염됐다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의 그 이란의 부장관이 이거 별것 아니야. 미국과 좀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15명이 사망했잖아요. 한국이 11명인가요, 현재? 15명이 사망했는데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는 본인이 감염이 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란, 이라크,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이쪽이 지금 중동 쪽, 아시아 쪽,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이란도 케이스가 한국보다는 훨씬 적죠. 한국은 거의 1000케이스인데 이란은 95 케이스에서 15명이 사망했으니까 치사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숨긴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의 상황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는 것이 더 이 정신적인 건강이나 세계 그 경제계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미국 전국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에서 제약회사 이름이 모더나라는 회사가 이제 이 코비나19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몇 월이죠? 2월 말이죠. 4월 말에 첫 번째 임상 실험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한 건강한 사람 20명에서 25명을 대상으로 이 임상 실험을 해서 그게 성공을 하면 몇 개월 걸쳐야지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쯤에서 또 그 두 번째 임상 실험을 해서 이 두 번째 임상 실험은 조금 더 사람 많이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임상 실험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백신이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에게 투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내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이 빨리 왔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곧 백신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곧은 아니고요. 지금 2020년 초인데 2021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저도 사실은 그 한국 사람 많은 한국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 부분적인 사람들 그 그룹과 마찬가지로 뭐 어디가 아프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게 확률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나도 손도 깨끗이 씻어야지 되겠다. 저도 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엄마도 있고 또 회사에 동료들도 있고 하니까 모두 건강해야 되니까 잠도 더 많이 주무시고 손도 더 많이 씻으시고 그래서 저도 비타민도 하나도 안 먹거든요. 오늘 새벽에 비타민 B1 하나 먹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저도 기분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요. 잠시 뒤에는 이민자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는데 큰 그림이 변해서 결국은 1, 2년 안에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 하고 당연히 오늘 저녁에 있을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 토론회 아주 중요하죠. 굉장히 재밌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불법 이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 이민이 내년에 30%가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정책 때문에 그렇다 하고 미국 정책을 위한 전국재단 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라는 재단에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연구한 결과를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그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 여행 금지 그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퍼블릭 차지라고 해서 사실은 이 퍼블릭 차지라는 말 자체가 그러한 공공 보조를 받는 사람 펄슨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게 마치 그 받는 어떤 그 베네핏이라고 돼 있어서 참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펄슨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저 혼자만 그렇게 그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매체에서 뉴스를 그 섭취하시는 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예전에 소니라든가 애플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해서 다른 것과 호환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튼 퍼블릭 차지라는 공적 부조라는 것은 그러한 정부의 베네핏을 받는 사람 펄슨을 가리킨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이 퍼블릭 차지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 새로운 이런 그 보조를 받은 사람들 이민을 어렵게 하는 그 같은 정책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서류 미비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합법 이민에도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봐. 구태여 뭐 꼭 우리가 이민을 가야 된다,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뭐 싫다는데 갈 필요 뭐 있어?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이 미국 정책을 위한 그 전국 재단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꼼꼼하게 그 팩트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이미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미국에서 합법 이민이 11%가 줄어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내년에는 3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불과 지난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백악관의 비서실장 대행이 유럽에 가서 연설을 할 때 미국은 정말로 desperate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절실하게 이민자 그 노동 인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실하게 필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정책은 일단 지금 당장 선거도 치러야지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민자는 아닙니다. 이민자는 아니고 이슈별로 다 지지를 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큰 그룹이 백인 그룹 가운데서도 소수 인종에 대해서 반감 내지 어떤 분은 인종차별주의자 분명히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야 그 본인을 지지하는 층에 맞춰서 캠페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반이민 정책 같은 것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재선되는 데나 본인이 정책을 펼쳐가는 데는 뭐 편안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는 나쁘다 하는 것이 미국 정책을 위한 그 전국 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노동력 성장은 아무래도 또 인구가 젊고 해야 되는데 백인들보다는 이민자들이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그 젊은 그 이민자들도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 허드렛이라는 사람은 허드렛이라는 대로 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미국에서 다 나름대로 그 돈을 가져가는 만큼 그 이상 기여는 하니까요. 물론 그 서류 미비자도 있고 서류 미비자 가운데서도 합법 이민자 가운데서도 그리고 미국 태생 미국인 가운데서도 배드 애플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그 이민의 관대하지 않은 그 나쁜 정책이 계속되면은 미국 이민은 59%까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얘기 지금 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오늘 오후에 있을 저는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저녁을 몇 시쯤 먹어야지 되겠구나. 뭐 이런 준비요. 오후에 이제 그 토론회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기득권층에서는 특히 이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받아들여야지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각오 내지는 생각 내지는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벌써 2024년도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굉장히 그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많이 한다 한들 미국 그 대통령은 재선까지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젊은 사람 그 핏 브리지지라는 그 후보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신문은 핏 브리지지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뉴햄프셔주에서도 그 에이미 클로바샤를 뉴햄프셔의 유력한 신문이 공식 지지했지만 뭐 잘하긴 잘했어요. 3등은 했으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미 유권자의 반 이상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핏 브리지지는 뭐 설령 그런 그 유력 신문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지는 한 2%에서 4%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쉽지 않은 노릇이고요. 조 바이든 후보는 계속 지금 그 바이든 후보를 비난을 하면서 아니죠. 바이든이 바이든을 비난하면 안 되죠. 바이든이 바이든을 비난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예비선거에서 이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타이밍이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를 계속 그 비난을 하면서 어제는 그 선거 캠페인 그 광고 보니까 2012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나가는데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 경선을 하려고 했다. 오바마와 겨루려고 했다. 뭐 이런 그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버니 샌더스 후보가 나 그런 일 없거든. 내가 뭐 오바마 대통령과 너무너무 절친한 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사이가 좋고 그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만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도 집무실에서도 만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언제나 필요할 때는 연락하는 서로 좋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클 볼튼이 또 그 제가 어저께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그 추모식을 생각하다가 마이클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존 볼튼이 얘기를 하는데 이 샌더스가 피델 카스트로가 뭐 다 나쁜 일만 한 것 아니다. 그 사람 문맹률도 줄였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존 볼튼이 비난을 하더군요. 말이 되느냐, 독재자는 독재자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 70대 미만 뭐 세계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쿠바나 피델 카스트로 이미 2016년도에 숨진 지 4년이나 됐는데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쿠바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뭐 오바마 때 조금 풀어졌으니까 여행을 가볼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물론 플로리다주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그 쿠바의 공산주의나 카스트로 형제의 여러 가지를 싫어하고 쿠바에서 많은 돈을 탁 두고 미국으로 그냥 호롤 단신으로 왔었어야지만 됐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샌더스의 발언을 아주 마음 깊이 새겼다가 11월 3일 투표할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존 볼튼 지금 그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가 중요하죠. 이 마이클 블룸버그 그 후보는 거듭 제가 놀랍니다. 뭐에서 놀라냐면 선거 캠페인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돈으로 그냥 돈을 많이 그냥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룹이라는 그 본인의 여론조사를 많이 해주는 그룹이겠죠. 그 그룹에 의뢰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면은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그러면 트럼프에게 질 가능성도 높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원에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 사회적 민주주의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란 말이지. 그러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균형을 맞춰야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의회에서 다 되면 되겠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다 하고 하원 안 되겠어. 하고 40몇 군데인가요? 42군데든가요? 약 42군데 민주당 하원 아주 그 핫한 지역이요. 말하자면 배틀그라운드. 이 배틀그라운드에 민주당의 하원 의원 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는 물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그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의 여러 가지 아젠다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상원은 지금 뭐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40표 뺏기면 소수당 또 되는 거죠. 39%가 이 여론조사에서 샌더스 후보면 민주당 그 의회 후보에게 덜 투표하겠다. 21%는 더 많이 투표하겠다. 34%는 그게 무슨 상관이지? 그러면 39% 덜과 21% 더 많이 투표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차이가 18%포인트네요. 거의 20%포인트라는 차이라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언론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버니 샌더스의 그 스태프들은 이걸 가지고 어제 계속 의회에 갔습니다. 의회에 가서 의원들도 만나고 의원들 스태프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빨리 나를 공식 지지해라.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시절이 시작이 되잖아요. 나를 공식 지지해라.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전혀 뭐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믿지 못할 그럴 정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 블룸버그가 하고 있는 어떠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고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벌어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 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인데 버락 오바마는 글쎄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오바마가 나 지금 샌더스 아니고 뭐 블룸버그 뭐 대안을 누구를 지지해야 하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마도 인기가 있고 미셸 오바마도 인기가 많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의 지지도가 약 60%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인기가 더 좋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분열되면 안 되겠다. 살려야 된다 하면서 샌더스가 아닌 다른 대안 후보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조금 그 샌더스를 스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마음을 그거는 이제 팍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국민들이 뽑는 예비선거에서는 그런 그 후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샌더스 후보 자신이 이미 그 민주당의 기득권층과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MSNBC 그 언론과 싸웠죠. 그리고 민주당도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바마가 지금 나서서 샌더스가 위험해. 다른 대안 후보 측으로 줄을 서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다면 샌더스 후보의 지지층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럴 때 격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격분해서 이게 이제 더 민주당에게 나빠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 그 나오고 있고요. 자녀가 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녀의 영향으로 샌더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하는 뭐 40대, 50대 되겠죠, 주로. 그런 그 한인 부모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샌더스에게 다 화살 돌릴 거예요. 지난번에 좀 그랬으면 메이비 네바다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열심히 그 서력을 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고, 아무튼 오늘 저녁에 이 후보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뒤에 그래도 미국 대통령 인도 방문 결과도 말씀드려야지 되겠고요. 또 대통령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36시간 동안의 그 인도 방문을 다 마쳤고요. 대통령이 가서 아주 그 따뜻한 환영도 받고 오늘 새벽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인도에서 무기를 좀 산다. 그런데 뭐 이게 큰 뭐 성공이고 뭐 대단한 뭐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원래 갈 때부터 상징적인 그 같은 그 인도 방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도 굉장한 그 시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인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초대한 것인데 시민권 문제 때문에요. 12월 달에 이제 인도의 그 지금 현재의 그 총리가 지도자로 있는 당에서 시민권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또 어떤 나라든가요. 방글라데시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소수 종교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 이게 이제 그 나렌드라 모디 대통령의 당 이름 길어요. 긴데 뭐 약자로 BJP라고 부르잖아요. 그 당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민권을 준다 하는데 무슬림은 제외를 시킨 거예요. 무슬림은 제외를 시켰거든요. 이 당 자체가 이 모디 그 총리도 그렇고 그 힌두 뭐 민족주의 당이니까 힌두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인도의 그 종교 어떤 균형이라든가 퍼센테이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종교 탄압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만 명이 있는 그곳에서 연설하는 것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도는 지금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끼리 side by side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side by side 아주 그 평화롭게 또 그 단어가 기억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side by side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하모니를 이뤄서 산다 했는데 사실은 뉴델리 인도의 수도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고 해서 뭐 7명이 숨지고
한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방문은 상징적이었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인도 방문에 대해서 놓치셨더라도 너무 그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어떤 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희 이 오늘의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다이제스트하게 알려줘서 청취자로서는 시간 절약 및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어 산속에 살면서 다시 듣기로 애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써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왜 인도 방문 얘기가 없지 그럴까봐 제가 짧게 전해드리는 것은 짧게 전해드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물론 저의 판단이 항상 맞기를 바라고 판단이 맞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분은 저 역시 그분이시네요. 마운튼 무버스라는 분인데 산으로 이사 가신 분이네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 세 자녀들의 대학 및 대학원 스튜던트 론 때문입니다. 이제 학자금 문제에 있어서 버니 샌더스 것이 좋으냐, 블룸버그 것이 좋으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서로 그 토론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그 버니 샌더스와 그 마이클 블룸버그의 학자금 플랜을 여러분들께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전해드리는가 이것도 그 플랜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저를 항상 더 나은 그런 그 직업인 방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제가 늘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땐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방송으로 날마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 이해하세요. 이심전심인 거 아시죠? 이심전심.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 얘기는 하더군요. 버니 샌더스를 러시아가 후보로 당선시키게 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는 얘기를 나는 들었어. 본인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러시아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 꼭 구태여 말하자면 버니 샌더스를 당선시킨다,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킨다가 아니라 러시아의 목표는 러시아가 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지구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자신의 정권 유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면 더 나빠지는가. 미국의 분열, 크러쉬. 미국이 막 그 카오스, 크러쉬, 혼돈 상태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완전히 갈려지고 하려면 이쪽도 좀 지지하고 이쪽도 뭐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러시아의 지금 그런데 그 얘기 본인 얘기는 쏙 빼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그런 그 캠페인을 하고 있대. 나 그 얘기는 들었어 라고 트럼프 대통령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윗에서 인도에서 소니아 소토마요르하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가장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입니다. 두 사람 다 여성이고요. 한 사람은 주이시지만 카톨릭이고 또 한 사람은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라틴하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나에 관한 일에 대해선 이 두 사람은 그 recuse 해야지 된다. 빠져야지 된다. 대법관이 그 판결에서 빠져야지 된대요. 아직도 뭐 의회 관련, 뭐 돈, 기금 관련 사업할 때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빠져야지 된대요. 왜냐하면 반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나보고 페이크라고 얘기했는데 그 뭐 페이크라고 페이커 사람이니까 when she called me faker 그 루디 긴스버그가 후보였었을 때 긴스버그 그 뭐 암도 몇 번 앓고 또 오뚜기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고 하는 긴스버그요 대법관이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사과했었죠. 정식으로 그랬던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반 트럼프이니까 빠져야지 된다. 공정하려면 빠져야지 된다. 그러면 공정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판결을 내리는 닐 고서치하고 브렉 캐버나우도 빠질까요? 다 빠질까요? 그냥 무정부주의 할까요? 무정부주의 할까요? 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참 미국적이다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에서 혹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리조나 그 가운데서도 혹시 일지구에 지금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현재는 민주당이라면서요. 공화당인 크리스 테일러라는 육군 출신 2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었답니다. 출마를 하는데 지난주에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결국은 이제 그 캠페인을 일단은 그 중단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것을 나는 숨기지는 않겠다. 뭐 치료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뭐 캠페인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고 세폴드라는 지역의 시의원이군요. 하이스쿨 다닐 때부터도 그 오피오이드에 중독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이 아주 오래 완전히 그 클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지금 그 헤로인 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캠페인을 중단하게 됐고 본인이 너무나 행운이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제 양군인 병원도 있고 군 출신이니까 그리고 아마 아빠고 남편인 것 같아요. 가족들도 나를 많이 도와준다. 치료 아무튼 하고 하겠다.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때문에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또 중요한 것이 총기 소지 자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기 때문에 나도 대통령과 함께 그 대통령의 아젠다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오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을 뉴스하면은 자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선 2011년 그 쫓겨날 때까지 이집트의 그 최근에 150년 역사상에서 가장 그 장기 집권했던 30년을 집권을 했던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무바라크요. 호스니 무바라크가 91세로 숨졌습니다. 91세로 숨졌는데 스트롱맨이죠. 말하자면 그대로 이집트의 스트롱맨인데 시위도 폭력으로 막았고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아랍의 봄 이런 그 시위가 있었을 테요. 그래서 이제 수감됐는데도 2017년도에 풀려나고 대부분이 이제 무죄로 되고 그런데 몇 주일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수술 받은 것 때문에 숨졌답니다. 미국에는 좋은 동맹인이었죠. 미국과는 뭐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도 맺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무튼 혁명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필요할 때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오늘 저녁 그 버니 샌더스는 정치혁명을 하는데 아랍 스프링은 정말 그 좋은 나중에는 뭐 아무런 뭐가 성과가 없지 않았나 했는데 성과가 꼭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고요. 이 바네사 코비 브라이언트의 와이프의 얘기 13살밖에 안 됐는데 딸은 결혼도 못 해봤고 운전면허 준비도 못 해봤고 남편 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했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매직 존슨은 울었어요. 그가 숨졌을 때 나의 피스도 같이 숨졌다.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SL자로 시작되는 대학 농구 멘티죠.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멘토였었던 그 여학생은 어제 조사하고 그리고 경기하기 전에는 너무 아파서 막 구토까지 했대요. 그런데도 막 계획을 세웠잖아요. 2000포인트에 뭐 1000개의 어시스턴트에 1000개의 리바운드. 강혜신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를 드십시오.